정부가 세법 개정안을 통해 대규모 감세 방침을 내놓았습니다. 특히 25년 만에 상속세와 증여세 부담을 줄이는 조치가 담겼는데 민주당이 부자 감세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먼저 김민 기자입니다. 이번 개정안 핵심은 상속 증여세입니다. 지금까진 30억 원 넘게 상속 증여할 경우 50% 최고세율이 적용됐지만 이 구간이 없어지고 10억 원 초과일 때와 같이 40%를 내면 됩니다. 가장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과표 구간도 1억에서 2억 원으로 올라갑니다. 만약 2억 원을 증여할 땐 3천만 원이던 세금이 2천만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특히 상속세 자녀 공제 금액은 1인당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10배 늘었습니다. 배우자와 자녀들을 공제할 경우 17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0원이 되는 겁니다. 서울 아파트 한 채 평균가가 10억 원을 넘자 중산층의 세금 부담이 커졌다는 정부 판단이 깔린 걸로 보입니다. 이번 상속세 개편으로 혜택을 보는 사람은 8만 3천 명, 줄어드는 세수는 4조 565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최대 주주에 붙는 20% 할증도 폐지되는데 시민들 의견은 엇갈립니다. 최근 세수 펑크가 난다고 하는데 너무 부유층에게만 혜택을 주는 게 아닌가. 기업들이나 이제 돈이 좀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이 상속세 때문에 해외로 좀 이렇게 도피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유출을 막는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정부는 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금투세는 폐지하고 가상자산 과세도 2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관심을 끌었던 종부세 개편안은 이번엔 빠졌습니다. 지방 재정에 미친 영향이라든지 그다음 재산세와의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담지 않았습니다. 개정안은 9월 초 국회에 제출되는데 민주당이 이미 거부를 시사하면서 국회 통과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JTBC 김민희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신혼부부에겐 100만 원을 세액공제해주고 기업이 주는 출산지원금은 세금을 매기지 않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렇게 줄어드는 세수가 연간 4조 원이 넘는데 대부분 상속세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만큼 빈 나라 고가는 뭘로 채우냐는 겁니다. 이어서 이상화 기자입니다. 정부는 결혼한 부부에게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의 세금을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자녀 공제액도 10만 원씩 올라 아이가 한 명일 경우 세액 공제액은 15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저출생 위험에 대응하고 민생 경제의 회복을 지원하겠습니다. 결혼, 출산, 양육 각 단계별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기업이 주는 출산 지원금도 전액 비과세됩니다. 올 초 부영그룹이 직원 자녀 한 명당 1억 원을 주면서 소득세 논란이 일었는데 세금을 매기지 않기로 한 겁니다. 문제는 세수입니다. 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에 따라 연평균 4조 3천억 원 넘는 세금이 줄어든다고 추산했습니다. 상속세 완화 비중이 컸는데 내년만 봐도 2조 4천억 원이 덜 거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상속세 결정세액 12.3조 원의 절반 이상을 상속재산 규모 500억 원을 초과하는 슈퍼 부자들이 부담하고 있는데 이들에게 적용되는 세율을 낮춰준 거거든요. 이미 2년 연속 세수 펑크가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정부 재정 건전성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기업 실적이 좋아지며 세수 부족 문제가 나아질 거라고 기대했지만 감세가 주로 고소득자, 대기업에 집중된 만큼 부자 감세 논란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